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며 의정활동에 전념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7,284억 7,03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80억 62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에게는 기정 예산액보다 370억 7,394만 원이 증가된 7,225억 7,653만 원이고, 특별에게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229만 원이 증가된 58억 9,381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51만 원이 증액된 37억 9,467만 원으로 의원 현황판 설치 2천만 원, 전자게시대 설치 1,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태평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민간부담금 등 1억 1,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3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11억 3,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익 이여금 미반영분 등 104억 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3,952만 원이 증가된 1,375억 8,786만 원으로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 10억 6,486만 원, 대흥동 영스트리트 빗거리 조성 4억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 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3,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등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정 통학로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억 5,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159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8억 2,491만 원이 증가된 5,811억 9,400만 원으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18억 원,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 16억 4,904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7,232만 원, 대웅지구 뉴빌리지 사업 21억 6,8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3,229만 원이 증가된 58억 9,381만 원입니다. 54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천 원이 증가된 170만 3천 원으로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고, 565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9,818만 원이 증가된 10억 2,723만 원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577쪽 사정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내 공공시설물 정비로 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995만 원이 증가된 4,209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2,171만 원이 증가된 48억 2,034만 원으로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액 26억 9,466만 원보다 6억 6,568만 원이 증가한 33억 6,034만 원으로 수익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2,260만 원 감액, 예수금 수입 6억 8,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일반 예치금 6억 6,5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계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6,8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에서 지정기부사업 편성 및 예치금 조정 등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사전사용분과 변경 내시행 및 2024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신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 목적 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수익과 지출 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 사항은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개정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수입 계획에 있어서 지하수 관리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변경에 따라 6억 6,568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증액된 예수금만큼 예치금 증액분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모금 추진에 따라 수입 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기부사업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비용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5%인 380억 6,223만 원이 증액된 7,284억 7,033만 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역 내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문창 공공도서관 및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의 주요 현안 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에 추경 예산에 재편성한 것은 그 목적과 실질적 필요성에 대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 상명자료 17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네. 이 유튜브 장비는 실장님, 네. 우리 중구청을 홍보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구청장 그 홍보하는 걸로 사용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유튜브 스튜디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본 예산에도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의미로 해서 약 2,700만 원 감액해서 이번에는 올린 예산이고요. 이 유튜브 스튜디오나 이런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 구정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유튜브 저희가 그러니까 뉴미디어 팀에서 금년에 5월 말까지 쇼츠를 포함해서 총 35건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사항도 구정에 대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예. 본 예산 당시 5,840만 원 대비 네. 약 2,700만 원이 줄어서 예. 줄은 규모인데 이거는 네.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본 예산 그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스튜디오나 이런 사항도 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제 중구 관내에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교육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학생교육문화원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8월까지 공사 중이긴 한데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류동에는 예람인재교육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가봤더니 이제
1인 유튜버들이 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 시간 내에 이제 물론 사용료는 있지만 찍고 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요. 저희가 2,700만 원을 본 예산 대비 감액한 이유는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건에 저희가 이제 쇼츠를 포함해서 촬영을 했는데 유튜브 촬영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점을 뒀고 그때 당시보다는 저희가 그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 그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로 저희가 그럼 유튜브 그렇게 축소를 장비로 했습니다. 주로 뭐를 촬영합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저희가 촬영을 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기후환경과에서 이제 전통시장에 일회용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일회용 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에 상당해서 쿠폰이 3장이 모아지면은 종량제 봉투를 준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각 부서마다 그게 그 예. 동영상이 네. 우리 중구 23만 구민이나 우리 중구에 네.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문창시장에 가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 중구 그 테레비를 통해서 유튜브에도 많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은 그러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뭐 정부 시책이든 저희 자체 시책이든 한 명의 주민이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또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매체 또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비교해 보면 카메라 수량은 기존 3대에서 1대, 네, 예. 그리고 고가 컴퓨터, 프롬프터 등은 편성이 제외됐네요. 네, 네. 같은 이런 걸 구매를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네. 그 구청장 공약이라든가 그런 동영상보다는 중구를 알릴 수 있고 예. 중구가 발전될 수 예. 있는 네. 그런 역점을 두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소 경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도 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중구 정책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8쪽 적극인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적극인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지금 중구 소속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주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네, 시범 운행하고 있고 그죠? 예, 우리 예. 구에서도 도입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100만 오르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전시와 4개구는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제 그 금액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 의결을 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 보면서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 적극행정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이 좀 더 적극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에 따라서 추후에 또 금액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의 들여가서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타 자치구는 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보다 크니까 400만 원이고요. 네. 동구하고 유성구는 100만 원이고 네. 서구는 140, 대덕구는 120만 원입니다. 예.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좀 객관적인 좀 그런 담보나 내부 네. 심사 절차나 평가 체제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지 네, 네, 마일리지를 할 맞습니다. 거 예. 아닙니까? 또 네. 아무나 또 이렇게 네. 해줄 수도 없고 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와 있지만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는지. 예,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방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업무 혁신, 집행운영, 성과 창출, 협업 성과 이렇게 해서 크게 구분을 했고요. 네. 평가 항목에 따라서 세부 평가 기준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에는 배점을 1점부터 3점까지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부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본인이 그 업무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추진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기획홍보실로. 네, 그 실적이나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장님이 예. 개인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구조인데 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렵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부서장이 저희 기획홍보실에 제출을 하는데 그 신청서 자체가 저희가 그 신청서를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사실 이 마일리지 부여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사실 적극 행정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그 적립 기준에 부합한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일정 저희가 이제 적립 마일리지가 뭐 예를 들면 3점이면 이 보상은 저희가 그 현재 이제 저희 중구사랑 상품권인 중구통으로 보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이게 또 어떤 부서는 이걸 너무 또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서별로 적립 인원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개인별로도 월 최대 3건, 그 다음에 연간 최대 20점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연간 최대 20점이면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타구나 대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타구의 여러 가지 사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에게만 좀 집중되는 현상이 이루어질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부서의 성격상 이제 정해진 딱 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따라서 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서별 적립 인원 제한이라든지 개인별 적립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는 반영을 해서 추산을 했는데 지금 김선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MZ시대 사람들은 성과지향적인 성향을 좀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공정한 보상을 좀 강조하고 실제 제도가 좀 형식화되지 않고 실적 채우기가 되지 않고 좀 그런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게 실장님께서도 조금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본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좀 시범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게 좀 확장되게 좀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인 좀 로드맵을 좀 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실적인 뭐 성과나 이런 조직적인 문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일리지 적립에서 그치지 말고 직원이 좀 체감해서 나도 좀 보상받고 싶다 이런 좀 동기부여를 잘 작동을 하셔서 직원들에게 좀 기대되는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로드맵, 장기 로드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78쪽, 사업명세서 178쪽, 설명자료 13쪽, 유튜브 스튜디오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영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고 네. 걱정되시는 부분은 공감은 합니다. 네, 실장님도 공감은 하시죠? 네네. 네네. 그리고 제2별관 환경녹지 사무실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해당 공간은 지금 일반 행정용 사무실로 설계된 공간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일단 그 장소는 가봤는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사실 방음 정도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이제 그 회계과에 담당 저희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제 너무 많은 거기에 또 시설 개선을 하면 또 추후에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 중에서 이제 바닥은 사실 조금 지저분해서 바닥 타일은 저희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 활용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방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이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 흡음 방염 커튼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좀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은 뭐 많이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시설 개선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 공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해서 정말 이제 큰 금액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유튜브 촬영을 위한 전용 공간의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부 시설 개선도 추후에 이제 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 경비만 투입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처럼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촬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하고 배려해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실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그 전용 공간의 마련이지만 이렇게 저희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그 외에 또 좀 더 나은 그 장비라든지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촬영, 스튜디오 촬영, 유튜브 촬영이라고 하면 뭐 방음이라든지 네. 조명, 뭐 전기시설 등 좀 네. 공간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리고 네.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서 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잘 계획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향후 지금 현재까지 계획한 부분에는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현재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명이 1,860만 원, 스크린이 300만 원 등 일부 항목에 좀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유사 뭐 지자체나 사례를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에 조금 많은 하시는 분을 갖다가 이제 여러 분 해서 뭐 견적을 저희도 받고 여러 해야 되니까 것을 여러 가지 받으세요. 자문을 사실 받았거든요.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은 책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계획서에 보면 구정 홍보 및 정보 전달 회의 공간 그리고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꾸준한 기획과 또 제작 인력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 근데 자체 인력을 활용해도 예.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저희가 이제 5월 달까지 총 35건의 네, 자체적으로 말씀해 유튜브라든지 주셨는데, 촬영을 네. 했고 이 어쨌든 부분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네, 이라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담당 인력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궁금해서요. 저희 뉴미디어 팀의 업무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업체 사전 교육을 통해 장비 숙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적인 교육 한 번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장비는 이게 뭐 저도 아직 다뤄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사전 교육을 뉴미디어 팀 직원이라든지 저희 또 언론 홍보팀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예를 들면 부서에서도 뭐 쇼츠나 이런 부분을 촬영을 할 때 뉴미디어 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이제 기술이 조금 더 요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좀 나와서 직원들을 그러니까 이걸 사용을 하게 되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조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예. 계획을 하셨다가 또 직원들이 또 자주 변동되고 이런 네,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도 잘 세워놓으셔야지 이게 뭐 장비랑 이런 것들만 설치해놓고 그만큼 효과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들,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구정 홍보 전략에는 본의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장비 구입에서 그치지 말고 전단을 하는 뭐 인력 확보라든지 공간 구성에 대한 실효성 그리고 단순한 뭐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좀 강화된 부분을 잘 계획을 하셔서 총체적인 전략이 수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이게 일회성 투자에서 끝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 그리고 보안 계획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사전에 잘 계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 설명자료 14쪽,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2기에서 제3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서포터즈 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50% 증가가 된 근거는 뭡니까, 원인이? 저희가 이제 지금 1기에서 지금 현재는 2기 그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활동 보상비에 증액되는 부분 중에 2기 서포터즈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활동 보상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지금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20명도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비해서 2기에는 굉장히 많이 게시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활동량도 증가를 했고,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인원이 지금은 20명인데 저희가 10명을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30명이 아무래도 본인이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1기에서 2기까지도 활동량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따라서 보상비가 나오는데 3기에는 조금 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늘리고 저희 그 구정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좀 더 10명 정도 좀 늘려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네, 활동량 증가나 뭐 홍보 요청 대응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콘텐츠 제작 이후에는 서포터즈 간에 좀 피드백이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게 보니까 처음에 이제 1기에서 1년, 그러니까 1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발대식을 하고 나서 또 간담회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간담회는 이제 저희가 그 커먼즈 필드가 그 장소에서 네. 지금 현재 수가. 20명인데 20명인데 이제 참석을 하는 인원은 그때 봐서 이제 이분들이 거의 그 직장이 있으시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이제 참석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본인들끼리 이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던 분이라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다라는 걸 서로 공유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간담회라고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형식상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 본인들도 이제 시간이 될 때 그런 자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서포터즈 20명이 어쨌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나누어져 있는 분들끼리는 좀 소통을 하셔서 네. 그 목표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해주고 잘못된 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콘텐츠가 올라오는 거를 봤는데 좀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좀 콘텐츠의 조회수나 반영률이나 이런 것들도 잘 조회하고 좀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갈 수 예, 있도록 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면 이 20명이 하시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 평가라고는 그렇고, 이제 월별로 저희가 이제 2명을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적정 건수보다 또 많이 올렸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저희가 주고 있고, 그다음 월 1회에 저희가 미션을 수행을 하게끔 저희가 미션을 드립니다. 근데 주로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분들이 올리는 거는 중구의 이제 뭐 맛집이라든지 맛집, 숨은 명소, 네네, 예,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주로 이제 블로그라든지 사진 영상으로 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달에 맞는 미션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미션 제공도 하시고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이번에 인원이 더 충원이 돼서 이렇게 된다면 좀 전문적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체계를 만들 수 있을 필요성이 있고 네. 지금 뭐 아까 인센티브라고 했나 뭘 주신다고 했던 거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실행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준을 좀 강화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지역 주민을 좀 홍보하고 좀 참여가 하고 싶을 만큼 이렇게 된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서포터들끼리 조절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계획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되는 인건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네. 좀 그런 체계성을 잘 잡아서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그 설명자료 8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네. 예. 이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셨죠. 네, 네. 그 관련 조례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마일리지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잖아요. 네. 그 조례 한번 보셨어요? 그 선발 절차에 대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예, 예, 예. 어떻게 돼요, 절차가? 제가 지금 조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 적극행정 지금 우수 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가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 그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예, 위원회 구성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5월 말쯤에 했습니다. 5월 말에 했었어요. 예, 예, 예. 5월 말에 하셔가지고 지금 네. 이 마일리지에도 포상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거기서 심의를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예, 예. 구성하자마자? 예, 저희가 그 금년도 적극행정 운영계획 실행 계획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네. 그 실행계획 내용 중에 이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도 있고 마일리지 제도도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포상조례를 보면은 예, 포상에 대한 관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거치게끔 돼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포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한 거를 다시 또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건 절차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근거로 되신 게 적극행정 운영조례 13조가 이제 포상에 관련된 거는 포상 조례에 따른데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의 표창은 네. 그 일반 시민 추천하는 거 외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또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사실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공무원 선발과 관련된 내용을 거기에 저희가 저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네.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능으로 넣어놨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선발 기준이나 이 절차 등에 관련된 것만 여기서 하는 거고, 이게 다시 인사위원회에 넘어가서 인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느냐고요. 절차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고, 지금 이제 13조에서만 우수공무원 선발, 네. 13조에서 반기별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해서 이제 네, 네. 반기별로 선발을 예.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항에 있어서는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포상조례에 적극행정 모범공무원에 대한 거기가 모범공무원으로 집어넣는다 치면은 그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두 번의 심사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셨냐는 거죠, 절차를 한번. 그러면은 포상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적극행정 이 운영 조례에 네. 포상 규정을 신설을 하시든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고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네. 35번 하셨잖아요. 그 네. 조회수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저희 사실 조회수를 제가 최근에 이제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300, 400 정도 되더라고요. 300, 400 한 예, 두 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00건 정도, 100회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예,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이 정책의 홍보라는 게 정확성이잖아요. 정책 홍보라는 게 예. 상세 설명이 좀 필요하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이 솔직히 말해 이거 쇼폼이라 그랬고 5분 미만짜리 영상이 뜨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충주면인가 거기를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B급 감성, 그 오락성에 너무 치우친 그런 제작을 많이 해요. 저희 중국 것도 보니까 최근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것이 되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갖지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 콘텐츠 그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악영향이 되거든요.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거예요. 뭐 명소나 맛집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맞는데 이 정책 홍보에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개그적인 요소에만 가 있는 거지 그 실질적으로 그 콘텐츠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최근에 제작을 한 저희가 올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뭐 재미있게 구현을 했지만 그 마지막 그 쪽에는 저희가 이 정책이라든지 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에서 400이고 그 전에는 10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정책을 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300에서 400명 분의 뭐 예를 들면 중구민이든 다른 구민이든 간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봐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거나 이런 게 저희도 해야 할 일이고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방법이라고 역할에 대해서는 예.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의원도 공감을 예,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나 채널 운영을 할 때 네. 비용 대비해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예. 그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목표 설정이나 타켓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구분을 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중구가 그 디지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왜 앞서서는 뭐 고령인구 많아가지고 고령인구 거기에 정책을 다 포커스를 가지고 이거는 또 MZ세대에 맞추고 그러면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조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평균 시청 시간이나 공유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현재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좀 한번 해보고 유입된 경로라든가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해보고 거기서 좀 조회수를 늘리는 방안이라든가 지금 아까 말하는 그 서포터즈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라든가 공부 이제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는 거는 비용 면에서만 이제 축소를 한 부분이지 이게 이제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따지면은 큰 금액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거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막연하잖아요. 지금 목표나 기대치가. 그리고 타깃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뭐 조회수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비용을 제가 2,700만 원을 줄인 게 사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간 마련을 통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고,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분, 이게 이제 스튜디오 운영 콘텐츠 제작에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스트리밍도 거쳐야 되는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콘텐츠의 이제 구성이라든가 품질,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는 우리 국민들의 반응에 대한 네. 만족도 조사라든가 네.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세심한 좀 검토를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산을 이제 충과하는 우리 기획 홍보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추경에 맞지 않는 그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용역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 부서의 용역을 이제 쭉 이제 훑어봤어요. 네. 예, 훑어봤는데 정말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본 예산이든지 또 이 추경의 예산들을 올리는데 이 용역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발주하는 이제 학술 연구 용역은 어떠한 이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 기관에 자문하는 과정이죠. 네. 네. 예. 예. 그런데 뭐 무작정 뭐 용역만 이제 맡기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용역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제 네. 그랬겠죠. 예. 예.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주차장 두면 만드는데 네. 용역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용역비가 네. 주차장 2면인가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또 흐지부지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단체장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또 용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용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총괄하는 부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역 그 예산이 쭉 올라오면은 네. 한번 더 자세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이 설명 자료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일반 회사가 아니죠. 이제 우리 구청은 네. 세입 또 거기에 이 순세계 잉여금이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 회사가 아닌 순이익을 남는 이런 회사가 아니고 네. 어떠한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 처리된 거 네. 그것이 결산 그 이듬해 결산 끝난 이후에 네.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부분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이 세입 부분의 순세계 잉여금이 불용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불용된 예산. 네.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예비비예요. 예. 예비비. 예비비를 좀 보수로 잡았다가 그것도 추경에 일회 추경에는 못했어요. 왜 결산검사가 일회 추경 이후에 네. 이루어지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이 잉여금이 일반에서는 잉여금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그렇죠? 이익을 남긴 거니까.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어떤 행정의 서비스 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거기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정말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어떤 것이 정말 이렇게 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순세계 잉여금인가 이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에서 이 순세계 잉여금 주되는 원인이 예비비예요. 네. 보면 네. 이거 좀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총괄 예산부이기 때문에 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영진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인구 중대전략 수립 용역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중대전략 수립 용역은 일단 부서가 아니라 공간, 인구, 산업, 문화, 관광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예산에 심사 당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 현재 우리 중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주 인구 증대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이의 휘책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완료된 관광자원 종합 개발 용역 등을 연계해서 인구 감소와 이제 지방 소멸위기에 직면한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며 해서 이제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정책 수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로 이제 매년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응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시에서 주관하는 인구 감소 저출생 대응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응 사업 발굴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자원 종합 개발 계획, 일자리 경제과의 상권 활성화, 그 지정 용역, 도심 융합 특구 등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성은 실제로 어떻게 검토 반영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의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 도심 융합 특구 등 기존 사업들과 연계성은 실제로 어떻게 검토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생활 인구 증대 용역을 네.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보기 위해서. 예. 그 행안부에서는 그 고향 올레 등 생활인구 관련 국가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2년 동안 뭐 신청한 거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네. 저희가 고향올레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네. 그때 선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아, 그래 앞으로 또 그런 그 공모 사업에 또 어떻게 또 응모하실 건가요? 앞으로 예, 기회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공모를 하셔가지고 꼭 공모에 당선이 돼서 좀 우리 중구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설명자료 16쪽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본 사업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인력 3명을 채용하는 신규 인건비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5개월치 인건비죠. 예, 예. 이미 정책개발실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현재 현원이 14명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3명의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정책개발실 주요 업무가 이제 또 공모사업, 정책개발하고 생활인구 하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직원들마다 다 제각각 다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개발 주로 이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해서 담당자가 한 명인가요, 지금? 예, 이걸 실질적인 이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예, 한 명이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인 저 시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외부 자원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도 정책개발실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현재 구의 인건비 총액 초과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추가인 상태고 그죠? 네. 예, 연말 시점이면 예. 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에 좀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본 의원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실장님께서 뭐 많은 대안점 이걸 통해서 얻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그 페널티를 받아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관심과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연구단을 추진할 때, 이 부분에 이 분들에 대한 뭐 성과나 검증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뭐 이제 이슈나 이제 진단립부터 월 한 건 이상, 하고 이제 공모 사업하고 이제 지역 맞춤형 과주 발굴을 통한 정책 제안 보고도 월 한 건 이상 네. 하고 이제 연구생 의무를 상하반기 한 건씩 네. 부과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성과 평가를 해서 차년도 이제 재임용에 그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인건비가
인원비가 어쨌든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그만큼 연구 결과의 좀 실효성과 정책의 반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지금 이렇게 뿐만 아니라 좀 세세하게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가 한 명이 있었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책개발실을 만들어 드렸고 인원이 14명이 있고 하는데도 3명이 더 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시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좀 정책을 반영할 만한 좀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평가가 정확히 되고 실적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네. 세부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담당장 한 분이 계시지만 개발을 해서 그게 정말 현재로 정책에 반영된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대부분 현재 이제 정책 발굴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건 이제 공모사업 네. 해당 실과 이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책 발굴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업무 간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뭐 기획이라든지 정책에 관련된 부서별 업무 분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의 좀 운영 방안 책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좀 서로 미루는 부분들도 또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지 막상 딱 닥치게 되면 이건 내일이야, 이건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시작하기 전에 그 구분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정책 기획이나 수행에 좀 연속성 그리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시간 선택제로 오는 게 맞냐라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이제 정원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또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시간 선택제를 선택을 한 거고요. 해서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둬도 그 연구 결과물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반기별로 하실 생각. 또 연구 간행물도 연 1회 이상 발간할 수 해서 네. 후임자가 그 결과물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제를 좀 채용 전에 좀 관련 업무라든지 정책 연구 수요라든지 아니면 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좀 사전에 좀 분석을 해서 인력 도입의 필요성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오신다면 좀 정책 연구 역량을 가진 그런 분들이 해보신 분들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단순히 뭐 교수님 이런 분으로 오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고 중구의 지역 현안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오셔야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실무 역량까지도 네네. 겸비한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네네, 하겠습니다.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과 계약을 할 때, 기반으로 계약을 할 때는 좀 반기별로 좀 정책을 뭐 이렇게 제출한다든지 좀 산출해서 혹시라도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가 될 시에도 잘 연계돼서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들도 잘 마련해 주시고,
좀 외부적인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 위반을 마련하고 또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 간의 좀 중복성, 그리고 부서 간들의 소통, 그리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 그리고 체감형 정책,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꼼꼼히 체크해서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자료 9페이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수당 좀 보겠습니다. (4월) 말 8개소 9시간 교육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됐었어요? 잠시만요. 예. 예, 저 10여 개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15개소요? 10여 개. 10여 개요? 네. 정확히는 모르시고. 지금 25년도에 청년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5월 26일 날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개소 정도 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25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 아시죠? 예, 예.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설 단체 등 신청에 따라 30회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이제 6월이면 이제 반 지났잖아요. 예, 지금 이제 한 10군데 정도 잡았는데 이거를 증액하신 사유가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추가로 25년도에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인구교육. 예, 했을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하고 일부 학교에서 추가로 인구교육 요청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0회 정도가 남았잖아요. 처음에 산출 기초가 30회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게 10회 정도고 예, 지금 이 증액한 거를 보면은 기본은 30회에서 35회로 5번 늘었고 초과 수당이 10회에서 22회로 12회를 늘려놨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개소수하고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금 산출한 거를 보시면. 예, 개소수의 학교가 있으면은 학교는 반별로 전체 모아서 인구 교육이 안 되고요. 예. 반별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추가 수당으로 다 주는 거예요? 예,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게.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이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지속하지 않았었어요? 예,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이 인구교육 관련돼서 여기 이제 지금 인구교육 대상자가 구직원, 청년 등 추가교육 추진 및 수요조사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원하고 청년 부분들은 지난 2023년도, 24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 또 본 의원이 이 인구 감소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이제 공감 대응성이라든가 또 인구구조 변화 원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달라. 그 다음에 생애 주기부에 맞게 인구교육을 실시해달라.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변화를 해달라는 거를 매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본 예산 때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반도 진행을 안 한 상황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또 이 증액을 해달라.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 연도 올해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그리고 7월 중에 또 이제 저희들이 직원 대상으로 실과장들 필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이전에 지금 그 사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추경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이제 숫자로만, 금액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행감이나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을 하지 않다가 지금 이 5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족분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본 예산 때 충분히 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었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않다가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와서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앞으로는 그 추계할 때 좀 더 정확성을 좀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도 지금 3년 내내 본 의원이 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개선을 좀 하시던가 방법을 좀 새로 찾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서 꿰맞춘다는 느낌이 본 의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11페이지, 12페이지에 AI 활용 교육 강사 수당하고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돼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3회로 한정이 돼 있어요. 예, 예. 이 직원들 대상이죠.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해서 이 직원들이 이거 이 활용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이게 한 사람이 3번을 듣는 건 아니죠. 파트를 나눠서 3번 하는 거죠. 똑같은 강의. 아니면 이게 지금 시범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예. 동일인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3번을 받는 거예요? 예, 신망자는 추가 계속되고요. 예. 그거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대회의실이나 그런 교육장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예,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실습도 물론 또 해야 되겠지만 전산교육장도 필요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전산교육장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이게 실습,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영아지자체에서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가 이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치면은 많은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폭넓게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련된 활용 지침이 혹시 중구에 있어요? 직원들이 이걸 사용함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것. 그 지침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예. 지침도 없이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도 하나 있고, 공정성 문제도 하나 있고, 정확성 문제도 있고, 책임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도입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거든요.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책임의 문제. 이거를 공무원들이 사용했었을 때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편향되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는 결과가 일방적인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그 데이터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성 문제라든가 이제 이거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대부분은 학술 자료라든가 이제 기사 검색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지자체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이 실시를 하고 계획을 잡으셨다면은 일단은 그 관련된 규정을 먼저 만들고 나서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런 교육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습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습도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쳐서 이 능력을 이제 활용 능력을 좀 배가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그냥 이거를 잡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는 200명을 잡으셨는데 저희들이 200명이 들어가서 3회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라든가 실습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는 교육장이 있느냐 여기에도 보면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쓰는 거고 신청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료에는 200명으로 산출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추후라도 이거 보강을 좀 하시든가 좀 교육을 지침 마련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단계별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좀 정확히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연구 시간 선택제 임기제 좀 볼게요. 백 184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낙급으로 3명을 채용하는 이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뭐 3명을 채용하든 2명을 채용하든 1명을 채용하든 이분들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분들은 주로 이제 사회 동향에 이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하고 쟁점을 분석을 하고 우리 그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방향을 또 제시를 해주고요. 하고 구조 운영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평가와 현황 분석에 따른 이제 발전 방안 등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분야별로 연구원들이 직접 자문과 기초 연구를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혹시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자체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정책 연구단을 통해서 자체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경우 융합계획 수립과 이제 과업지시서 이제 착수보고 등을 진행 과정 등을 이제 또 지원을 해줄 겁니다. 하고 공모사업 신규 발굴 지원하고 공모사업 설계까지도 그렇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예. 아마 용역할 때 이분들이 또 좀 도와준다고 하고 지금 그러세요. 예. 자, 이분들이 채용하게 되면은 아마 용역 연구비가 우리 의회에 올라오잖아요. 삭감들이 많이 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채용함으로써 자체 내 용역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에 어떠한 검토 지원만 해주지 자체 내 용역이 없으면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건 생각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예요. 가급적 자체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 이제 운영 방안에서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이제 중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고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대회를 1년에 몇 차례 하나요? 예, 2월 달에 1월 달에요? 2월 달에 한번 했었어요. 2월 달에 한 번 해요? 예, 보고대회는 그렇고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같은 것은 분기별로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이 나오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어떠한 사업을 건의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또 타당성, 어떠한 논리를 이제 보완하는 등
이제 체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의 기조의 동향을 또 수시로 파악해서 공모사업에도 대응해야 되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자체 연구 영역을 추진해야 된다. 본위원회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정책연구단 구성 목적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에서 연구 용역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예비 심사 때 예산 심의 때 생활인구 현황 관련해서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는 이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다 보니 생활인구 데이터가 저희는 지금 확실한 건 없는 상황이고 통신사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구매 검토를 생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지금, 검토하셨나요? 예,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분석, 유동인구하고 매출 데이터. 예. 예, 공고한 상태라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따로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이 되면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괜찮으신 상황이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용역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정확한 자료가 집행부에서 먼저 가지고 있어야 요구를 하거나 또 결과물에 나오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